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은 포천시의 그 동농 이해조 문학상 부활 소식이네요. 이게 5년 동안 멈췄던 상인데 올 가을에 다시 시작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. 이 소식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상은 한국 근대 신소설,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실을 담으려 했던 초기 현대 소설의 선구자시죠. 동농 이해조 선생을 기리는 상인데요. 그 분의 98주기 추도식에서 부활 소식이 발표됐는데 이게 단순한 발표가 아니고요. 그간의 어떤 끈질긴 노력, 또 지역사회의 염원이 담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이 상의 좀 굴곡진 역사하고 이번 부활이 갖는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그 발표 시점인데요. 지난 6월 10일 이해조 선생 98주기 추도식 바로 그 현장에서 발표가 됐다는 점이잖아요. 포천 신북면에 있는 경북대학교 안에 선생 묘소가 있는데 거기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요.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새로운 후원사로 주식회사 GS 포천 그린에너지가 나선다고 밝혔죠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특히 그 GS 포천 그린에너지 대표가 직접 와서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겠다,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. 아, 지속적인 후원이요? 네, 왜냐하면 과거의 후원 문제 때문에 이게 몇 번이나 중단됐었거든요. 아픈 역사가 좀 있죠. 게다가 또 재미있는 게 이해조 선생 고향이 신북면 신평리인데 GS 사업장 위치랑 같다는 인연까지 언급이 됐어요. 아,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. 네, 그러니까 단순한 자금 지원, 이걸 넘어서는 어떤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감,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맞아요. 사실 이 문학상 역사를 보면 참 순탄치가 않았어요. 그죠? 네네. 2010년에는 문학 공모전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딱 한 번 하고 중단됐고요. 그러다 2012년에 문학상으로 다시 열렸는데 이것도 3년 만에 후원 문제로 또 멈췄어요. 아, 정말. 그리고 2017년에는 대진대학교가 후원을 해서 소설 문학상 형태로 4년간 이어졌지만 그것도 2020년 이후에는 다시 중단됐었죠.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네, 자료를 봐도 그 후원사 찾는 게 정말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금액이 사실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인데 그걸 확보하지 못해서 상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아, 정말요? 그 정도 금액 때문에? 네, 그래서 포천 문화예술계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,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.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. 그렇군요.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GS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더 값지게 느껴지는 거죠. 문학공모전으로는 11년 만이고 소설문학상으로는 5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좀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셈이에요.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끈기랑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상을 되살리려고 노력한 걸 보면 이해조 선생이라는 분이 포천에는 정말 큰 의미를 갖는 인물인가 봐요. 선생은 어떤 분이셨기에 이렇게까지 기리려고 하는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신소설의 개척자, 이것뿐만이 아니고요. 언론인이기도 했고 또 교육자, 특히 그 여성 계몽이나 인권 신장에 굉장히 힘썼던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셨죠? 아, 그렇군요. 다방면에 활동하셨네요. 네, 그 추도식 추모사에서도 포천이 낳은 근대 문학의 개척자이자 민중 계몽의 앞장선 교육자, 이렇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거 인물을 그냥 기념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. 그분의 문학적인 성취나 또 시대를 앞서갔던 사상,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 다시 되살리고 또 역량 있는 후배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, 이런 강한 의지가 이 상에 담겨 있는 거죠. 네. 포천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신적 자산인 셈입니다. 5년 만에 부활, 그것도 안정적인 후원까지 확보했으니 와, 정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만큼 포천 문화예술계에는 큰 힘이 되겠네요. 정말 다행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그 굴곡진 역사를 이제 극복하고 마침내 좀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.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이건 그냥 상 하나가 되살아났다, 이걸 넘어서요. 지역사회하고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서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이렇게 동농 이해조 문학상 재개 소식을 쭉 살펴봤는데요. 한 인물의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화의 끈을 놓치려고 했던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앞으로 이 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목소리들이 우리 문학계에 더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
네, 이상이 앞으로 이해조 선생의 뜻을 잘 이어서 문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. 포천 지역 문화에도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야죠.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어떤 기억하고 또 기릴 만한 인물이 있나요? 그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혹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요?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